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이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0,000원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2024년 9,860원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은요. 10,000원이 될 확률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이야기하니 10,000원으로 가는 것은 저는 식은죽 먹기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이 없잖아요. 지금 노동계가 더 힘이 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힘이 세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최저임금 과연 10,000원이 안 넘을까? 저는 이거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41.6% 2,690원이나 올렸는데 그때 올렸던 공익위원들 다 거의 퇴진을 했습니다. 싹 다 바뀌었어요. 지금 공익위원이 싹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공익위원 9명 중에 안 바뀐 사람은 딱 1명이에요. 안 바뀐 사람. 왜 안 바뀔까요? 노동부의 담당 국장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 바뀌면 몰라도 아니면 공익위원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이렇게 29명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들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익위원이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 촉을 붙으면 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게 그대로 되는 거고 근로자위원 쪽으로 붙으면 근로자위원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위원회 멤버들 9명 중에 공익위원 9명 중에 8명을 바꿨으니까 아마 예상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10,000원이 될 거냐 아니면 업종별 차등화가 될 거냐 이 두 개가 가장 큰 관건일 거예요. 업종별 차등화가 될 거냐 아니면 10,000원이 될 거냐 이건 말입니다. 아마도 이게 최고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은 합니다. 지난 3월 31일에 저는 일단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곧 상정을 할 겁니다. 왜? 이제 근로자위원들, 사용자위원들, 공익위원들 다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산정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심의 요청을 들어가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을 하고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안 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최저임금 그동안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41.6%를 5년 동안 올렸거든요. 게다가 중위임금 대비 2022년 기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입니다. 62.2%예요. 세계 최고죠. 최저임금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갑자기 문재인 정부 기간에 올랐으니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숨고르기를 해야지 우리 경제가 버텨내지 이거 숨고르기 안 하고는요.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세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 경쟁력 진짜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은요. 시장의 어떤 흐름 특히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 어떤 결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최저임금이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71.6%가 올랐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보면 말입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근로자 순고용률 하락폭은요. 마이너스 1.6%에서요. 마이너스 1.9%까지 떨어졌고요. 예, 임금근로자 순고용률 하락폭도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임금근로자 순고용률 하락폭도 마이너스 0.5%가 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뭐 대기업도 크고 중견기업도 크고 중소기업도 크지만요. 진짜로 큰 데는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12,000원까지 갔잖아요.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그만큼 말입니다. 12,000원까지 올렸다. 예를 들어 지금 12,000원을 올려서 24.7%를 올린다. 그러면 나홀로 자영업자는요. 적어도 19만 명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악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고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 내 혼자 일을 한다는 이야기. 저는 이게 반드시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9% 올리고요. 2019년에 10.9%를 올렸잖아요. 그게 쌓여서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저는 물가 폭등하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릴 때 거기에 대한 피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도 그만큼 더 올라갈 겁니다. 2024년 4월에 2.9%잖아요.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지금 근로자 위원들은 실질임금이 2022년 2023년 줄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물가를 올려야 되는 거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에 3.7%가 오르고요. 2019년에 3.0%가 오른 것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이거 감안해야 되거든요. 이때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월평균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거거든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요. 이게 2018년 19년에 워낙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해서 저는 최저임금은 저는 안 올렸으면 최고 좋고요. 힘들지만 안 올렸으면 최고 좋고요.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폭을 올려야 됩니다. 최대폭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폭을 올려서 이게 현장 종사자들 뭐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요. 자영업자들에게 저는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폭삭망하거든요. 여기에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도 이번에는 심도 있게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닥 경제가 삽니다. 대한민국의 바닥 경제가 살아야 저는요 소비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라 보거든요. 제가 너무 독한지 모르지만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악의 상황이 맞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최저임금을 최소폭 안 올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폭을 올리고요. 주휴수당은 폐지하고 올해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노력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어영부영 넘어가잖아요.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